안녕하세요. 오늘은 시간이 좀 나서 그 프로그래머가 일을 하게 될 때 그 계약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그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이 이야기가 나오게 된 계기는 뭐 저 역시도 계약을 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많이 만났고 겪었고, 그 다음에 또 어이없는 일들도 많았고, 어떤 게 문제인지를 잘 모를 때 막연하게 그냥 당하기만 했던 일도 있고, 또 나중에는 이제 알게 됐지만은 또 주변에서 억울한 일을 좀 당하거나 그냥 관행이라는 이유로 좀 안 좋은 그런 케이스들을 많이 봤기 때문에 정규직 개발자한테는 좀 와닿지 않을 수도 있지만은 계약직 근로자나 프리랜서로 일을 하시는 분들은 많이 와닿는 그런 내용들로 한번 치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오늘 녹화를 하게 된 계기가 어떤 거냐면 유튜브 채널을 좀 홍보해 볼게요. 제 채널은 아니고 빵형 유튜브라고 해서 그 개발자들을 상대로 이렇게 개발자를 상대로 스터디도 진행하면서 그 다음에 고민도 들어주면서 때로는 포트폴리오도 이렇게 리뷰해 가면서 이렇게 하는 그 방송인데, 유튜브에서는 빵형 이러고 여기 있죠? 빵형이라고 검색해 보시면 나오는데 링크가 여기 있습니다. 여기 딱 클릭을 해보시면 카페가 이렇게 접속이 되고요.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렇게 그 이야기를 나누는 그런 방송을 자주 하세요. 계약에 관련돼서 그 불합리한 일들을 많이 이렇게 겪었던 분들이 그 고민을 이렇게 올려주셔가지고 저도 뭐 저 나름대로의 생각을 한번 정리해보는 시간을 한번 가져봤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방송을 혹시 보게 되시는 분들은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라는 그런 생각으로 이 방송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자, 우선은 1차적으로 그 정수기 업체 절대 가지 마라. 이 정수기 업체가 뭐냐, 아코리아나 사람인 혹은 이제 개발자 그 사이트들에서 보면은 어디 오피스텔 한 칸짜리 회사 주소가 오피스텔이에요. 몇 동 몇 호 이렇게 갔더니 정수기 하나 달랑 있고 책상 2개 정도 있고 정수기 하나 달랑 있고 그다음에 경리 한 분 정도 있는 회사. 이런 회사는 그 자코리아에 보면 그 사원 수가 뭐 10명에서 뭐 20명 뭐 이렇게 막 거짓말을 쳐놓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막상 가보면 1명 아니면 2명이에요. 이런 데는 당장 아니면 어디에서 일할 수 있냐. 그러니까 사무실은 예를 들어서 영등포인데 실제로 제 경험으로 따져보면 마포. 그래요, 마포인데 저기 그 이천에서 일할 수 있냐. 이거 하이닉스죠. 아니면 수원에서 일할 수 있냐. 이거 삼성. 그 다음에 화성 아니면 기흥. 이것도 삼성이죠. 그 다음에 뭐 세종 등등등. 심지어는 지금 거제도 있어요. 근데 요새 이제 조선업이 망해가지고 거제 쪽은 잘 안 나오는데 날짜를 박아요. 예를 들어서 뭐 3일 뒤다. 금요일날 면접 볼 수 있냐. 뭐 이런 식으로 당장 급하게 사람을 찾는 곳이 있어요. 근데 이게 프리랜서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의뢰 이제 그러려니 하고 이제 이런 케이스들을 많이 겪어보기 때문에 알아서 걸러주는데, 정규직인데 이런 식으로 꼬드기는 경우가 있거든요. 보도업체. 좀 그렇다. 정수기 하나만 달랑 있는 그런 회사라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프리랜서들 같은 경우는 알아서 대응하죠. 왜냐면 원체 경험이 많으니까. 근데 사회초년생인데 이런 업체에서 전화가 오면 사실 이런 분들은 이력서를 뭐 30년 이런 데서는 이제 이력서 접수가 되면 이제 갑 업체에다가 이런 사람이 있는데 어떠냐, 괜찮겠냐라고 찔러본 다음에 괜찮다고 하면 밑도 끝도 없이 전화해가지고 뭐 언제 어디서 면접이 있다. 자기네 회사 면접이 아니고 그 갑 회사 면접을 먼저 봐라. 이거는 다 그냥 쓰레기 걸러주시면 돼요.
할 말 많아요. 근데 실적으로 알아서 걸을 것 같은데 못 걸으시는 분들이 계셔요. 저도 마찬가지였고, 옛날에는. 개견자를 쓸까요? 아무튼 중간 정도 업체인데, 이런 경우는 이제 정규직으로 뽑겠죠, 당연히. 그런데 마찬가지예요. 꽂아 넣을 사람만 당장 필요한 경우예요. 이런 경우 있어요. 자, 교육을 시켜줄 테니 무료 봉사해달라. 현장에 나가야 자기들도 그 페이를 받기 때문에 뭐 어느 정도 뭐 이해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자기네들이 그 인건비에 대한 대가를 받기 시작할 때 정당한 대가를 주지 않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소급단가 600, 뭐 700 이렇게 받을 텐데 회사에다가는, 그죠? 근데 자기 150, 200 주잖아요. 200도 많이 주는 거지. 그래, 그냥 150 준다고 쳐요. 씁쓸하죠? 자, 어쨌든 취업은 급하고 일은 해야 되겠고, 퇴직금이 포함된다? 이런 회사는 그냥 쓰레기. 이거는 뭐 밑도 끝도 없어요. 정규직인데 프로젝트 얘기밖에 안 해요. 얘기만 한다. 입사하자마자 땡땡 프로젝트에 투입 예정. 이런 거는 대부분 어떤 거냐면, 그 프로젝트에 투입이 안 되면 나가리. 전문용어로 NGR. 겪었던 일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죠. 우선은 H사. 회사 이름을 다 얘기하려니까 쫄리네. 자, 모 회사, H 자동차. 그 다음에 을 회사가 이름은 이제 기억도 안 나는데, 그런데 여기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좀 문제가 있었어요.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일을 하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불러요. 그러더니 월급이 지연. 자, 이건 뭐였냐면, 갑 회사에서 프로젝트에 대한 앞으로 지속을 할지 말지에 대해서 아직 결정이 안 됐다. 그러니 월급이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른다 라고 회사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럴 때는요, 가장 빠른 해결 방법은 뭐냐면, 일단 내가 이 회사에 대한 사정을 나는 받을 필요가 없어요. 왜? 나하고 요 H사의 관계가 끊어지는 순간 이 회사하고의 나는 뭐가 된다? 그냥 끝인 거잖아요. 물론 정규직이면 조금 생각이 다를 수 있지만, H회사에서 프로젝트가 끝나가니까 얘네들이 불러 모아요, 사람들을. 그래 놓고 월급에 지연되는 거예요. 계약을 했을 때 따박따박 돈이 들어와야 저는 이제 생활이 되는 거고 삶이 유지가 되는 건데, 얘네가 그 중간에서 딱 입금을 못 시켜주는 거예요. 그런데 얘네들은 프로젝트는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 걸로 알아요. 자, 그러니까 나는, 자, 이 관계가 어쨌든 간에 나하고는 상관없이, 그런데 안 들어오더라고요. 한 2-3달 안 들어왔나? 미치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또 나눠서 줘. 그러니까 이때 그 해결했던 방법은 뭐냐면, 자, 사무실에 이 회사 사람도 있고요, 이 회사 사람도 있고 나도 있어요. 그러면 그냥 내 옆에 있는 사람이나 아니면 나하고 친한 사람 혹은 그냥 주변 사람들한테 들으라는 듯이 이 회사의 기회에 들어가라는 듯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야, 너 월급 들어왔냐? 아니, 왜 안 들어와? 뭐가 어쩌고 뭐 해서 뭐 돈이 안 들어온다는데, 야, 일 그만해야 되는 거 아니야? 짐 싸고 갈까?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사람들이 지금 이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얘가 알아야 돼요. 얘가 알아야 이 회사한테 뭐라고 하든 아니면 이 사람한테 뭐라고 하든. 그런데 여기서 치고받고 뭐 싸워봐야 얘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 그러면 그냥 공론화를 시키는 거예요. 공론화를. 그래서 당장 이번 달에 월급이 안 들어오면 난 나갈 거다. 그러면 프로젝트 진행이 안 되고 다른 사람들도 웅성웅성 하겠죠? 야, 이거 월급 못 받는 거 아니야? 뭐 그런 식으로. 그럼 그 분위기가 이상해지면, 이 일 같은 경우는 그 언제였냐면
2002년이었을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시끄럽게 만드는 거죠. 아무것도 모른다라는 식으로. 근데 이거는 나이가 어릴 때 가능해요. 나이가 어릴 때. S 회사였는데, 이 회사는 원래의 단가 플러스 영업이 이렇게 예를 드는 거죠. 거지 같은 회사를 말하는데, 요새는 이제 반프리라고 해가지고 그런 거 많잖아요. 반프리. 그래서 정규직, 그러니까 이제 갑 회사에다가는 정규직이라고 보고하기 위해서, 4대 최저임금으로 정규직 계약을 하면서, 플러스, 뭐, 많게는 400까지, 그래서, 프리도 아니고 정규직도 아닌, 반프리 형식으로 계약을 하는 경우가 많죠. 그러니까 새로 들어온 상무? 이사? 아무튼. 그런데 이제 회사에다가는 이제 잘 보여야 되니까, 일단은 싸게 계약했다라고 회사에다가 거짓말을 하고, 본인이 다른 비용을 현찰로 50만 원을 얹어주겠다. 그랬는데 근무가 끝나고 나서도 이걸 얹어주질 않았어요. 그래서 이 돈을 나중에 이제 모르쇠를 한 거죠. 두 달 만에 다 받아낸 것 같아요. 이런 경우도 있고. 어쨌든 다 받았으니까 다행인데 정해진 날짜에 안 들어오면 되게 힘들잖아요. 수원 S사 조그만 F 회사에 정규직으로 들어갔는데 뭐 등등등 이런 거를 최저임금으로 신고를 한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야근 수당이라든지 포괄임금제, 그때는 이제 이 용어가 되게 낯설었는데 이게 나중에 이제 하도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니까 포괄적 임금제라고 이 꼼수들을 이제 못 부리게끔 나라에서도 이제 법이 바뀌어가지고 신고 금액이 아닌 급여 총액을 기준으로 이 연금 같은 거 100만 원 기준으로 내는 거다. 응? 내고 있는 거다. 니네 나중에 늙어서 어떡할래? 피곤했어요. 당장은 이게 아무 문제가 없어 보여도 계약서 상에 그렇게 적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야 이게 말이 되느냐 그랬더니 왜 너만 그러냐, 왜 너만 문제라고 하냐, 다른 사람들은 그냥 다 다니는데 왜 너만 그게 문제라고 하냐. 그래서 이제 야 이게 말이 되는 거냐 그랬더니 말을 못해. 야 이게 법적으로도 문제가 없는 거냐 그랬더니 말을 못하더라고요. 그러면 이렇게 이럴 바에 차라리 야 여기 프리랜서 단가가 얼마냐, 어차피 똑같은 일을 하는 거 프리랜서 단가를 받고 일하겠다 그랬더니 나가라고 하더라고요. 물론 이제 회사가 이제 역 같으니까 이제 제가 나갈 맘도 있었고, 근데 이야기를 들어보니 아직도 그러니까 하다못해 최소한 이렇게라도 돈을 받으면 다행인데 돈도 못 받고 일도 못하고 배울 것도 없고 그런 회사들이 많고, 그런 회사들을 또 참고 다니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쓰레기 같은 그런 케이스들을 좀 잘 피하고, 두서없이 떠들었는데, 일단은 피해야 될 회사들, 그 다음에 계약할 때,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 그냥 믿고 거르자. 그 다음에, 유튜브에 빵영 검색하셔가지고, IT 일 하면서 생기는 고민 같은 거, 고민을 한번 털어놔 보자. 저는 약간 성격이, 지랄 같아가지고, 하면 막 욕하고 막 그럴 것 같아서, 저한테는,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오늘 여기까지 얘기하고, 다음 시간에, 페이 많이 받은, 돈을 많이 받은, 많이 받으면서 계약한 경우에 대한 썰도 한번 풀어보고, 그 다음에, 제발 우리나라 개발자들이 계약을 할 때, 부당한 경우를 이렇게 당하면, 야, 여기 아니고도 계약할 때 많어. 라고 하면서 자리를 박차고 이렇게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